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박영준 전 차관이 파이시티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수억 원의 돈을 직접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자금 세탁을 이동조 JN테크 회장에게 의뢰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이 건네받은 돈은 기업들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용인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차장 오늘 좀 전에 이제 그 박 차관이 이제 출퇴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오늘 아침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근 뭐 저 속보를 보니까 대여섯 개 기업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어요. 네. 그 어떤 저 주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봅시다. 예, 오늘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박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가장 큰 혐의는 밝혀진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로는 그 이동률 이동률 대표로부터 그 2억 원 가량의 돈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. 하지만 오늘 새롭게 또 제기된 내용인데요. 일반 다른 기업체 5군데인가 6군데 정도에서 뭐 수억 원대의 돈을 박 전 차관이 직접 받았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.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까지 밝혀지게 되면 박 전 차관이 받은 금액 규모가 뭐 8억 이상, 그다음에 최시중 위원장이 받았다는 금액보다도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 주말부터 또 이제 인물이 또 등장했잖아요. 네. 성함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헷갈려요. 네. 이동조 회장이죠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두 분이 뭐 아무 관계도 없겠지만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데 네. 이분이 저수지 역할을 했다. 뭐 이런 네. 표현이 나오는데 네. 어떤 의미인 건가요? 예, 그 이동률 DY랜드 건설 사장이 박영준 이 전 차관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수표로 주었거든요. 네. 100만 원권짜리 수표 20장을 건네줬다라고 돼 있는데 박 전 차관은 이 수표를 지금 말씀하신 이동조 JN테크 회장에게 건넵니다. 그래서 다시 현금화해서 본인이 받았다라는 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이고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여섯 개 기업에서 받은 돈 역시 그 이동조 회장 측에 건네간 다음에 다시 박영준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모든 돈이 저수지에 담기듯이 이 이동조 회장 쪽에 담긴 뒤에 다시 박영준 차관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저수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보면 이제 네. 포항 지역에 이제 분들이 좀 많아요. 이분도 이제 포항 지역에서 한번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, 네. 또 이제 이분 이외에도 또 돈 관리를 해줬던 분이 포항 지역의 은행원이 네네. 관리를 해줬다 이런 지역까지 나왔어요. 네. 그 이제 이분이 하시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의 협력사고, 맞습니다. 또 이 정부에서 또 매출이 급장했다라고 네. 하면서 그러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, 그래서 그런 의혹이 좀 많아요. 이 영포라인에 대해서 또 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공교롭게도 그 이동조 JN테크 회장이 운영하는 이 회사가 포항 포스코죠. 포스코 협력업체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자, 그 많은 협력업체들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동조 회장인데요.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이 JN테크는 매출액이 20억대를 넘지 못하는 아주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이 박영준 차관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 포스코에 납품하는 실적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8배, 정확하게는 8배가량 이제 성장을 했다는데요. 포스코 쪽에서는 그 업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준 거지 어떤 외압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데 뭐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그 공소시효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네. 그래서 돈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제쯤으로 지금 시점을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그 대목이 또 좀 중요한데요. 네. 최시중 전 위원장도 2007년 초에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만 계속 되풀이해서 했었잖아요. 네. 그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몇 년이죠? 공소시효가 지금 알선수재죄인데요. 5년으로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박영준 전 차관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죄목도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역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.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2007년 초 이전에 받은 돈이라면은 뭐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검찰은 이동률 사장이 박영준 전 차관에게 준 돈이 2008년 때까지 건네졌다라고 지금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이동률 회장은 줄기차게 2000년 초에 내가 박영준 차관에게 수표로 돈을 줬다.
라고만 말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그 정부 고위직 사람들의 이런 죄목은 그 공소시효를 좀 길게 가면 안 됩니까? 그래서 뭐 빨리 이렇게 털고 갈 수도 있잖아요. 네,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서 선거법상에서는 지금 이제 7년으로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권이 끝나가야 이게 뭔가 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박영준 차관이 힘을 쓰고 실세가 된 2008년 이후잖아요. 2008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데 힘이 없던 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든 별것 아니던 시절에 돈을 막 주다가 선의로 실세가 된 뒤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.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네요. 뭐 지금 검찰 조사 현장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선의의 부조다, 대가성이 없었다, 아는 사이라 뭐 생활이 어려워서 줬다. 뭐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정치권에 같습니다.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요번에 뭐 이 수사는 좀 그런데 네. 이제 박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뭐 네. CNK 사건, 그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 얘기, 또 그다음에 SLS 회장 뭐 금품 수수했냐 여러 가지 사건. 근데 그동안 잘 피해 왔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과연 이제 이 문턱을 좀 넣느냐 하는데 검찰이 이 정도 불을 때면 뭔가 좀 확신이 좀 있었겠죠. 그렇죠. 오늘 그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부분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CNK 주가 조작 하는데 그 외교부하고 보도 자료를 같이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당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박영준 전 차관이 조사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만 박 전 차관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소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. 예,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는 그런 좀 분위기인데 최시준, 뭐 박영준, 뭐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데 뭐 이 실세인 만큼 그 검찰의 확실한 좀 수사가 좀 기대가 좀 되고요.